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메인보드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그 회로 중에서 CMOS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회로에서 간단하게 제너럴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시간에 얘기했던 그 부팅 회로와 CMOS 회로는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베이직 그 시스템 개통도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CMOS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그 중심 소자에 대해서 어떻게 고장 점검을 하고 양구 판별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CMOS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물론 회로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CR203의 배터리가 왜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MOS 회로는 정상적인 PC 부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로로서 사용자가 CMOS 셋업에서 설정한 정보가 RTC NVRAM이라 불리우는 휘발성 메모리인 CMOS 램에 저장되어 보존되기 위해서는 항상 CMOS 회로에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원이 공급되는 경로는 AC 220V 전원 및 인가시에 공급되는 CMOS 배터리 전원과 AC 220V 전원 인가시 레귤레이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PC에 정상 부팅이 어려워지므로 오동작 시 CMOS 및 부팅 회로를 참조하여 CMOS 회로를 구성하는 중심 소자에 대한 양부 판별을 하여 불량 소자를 교체하면 된다. CMOS 회로 중심 소자 중 많은 불량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소자로는 CMOS CR2032 배터리 방전, CR2032 배터리 소켓 불량 및 냉납, CMOS 클리어 점퍼 불량, 3단자 스위칭 레귤레이터 손상이 많다. 자, 우리가 이제 그 CMOS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부팅 회로와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그 CMOS 회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220V 전원을 인가하면 먼저 파워를 알아야 된다고 강의 초반에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이제 AC 220V를 그 파워 서플라이에 그 인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뭡니까? 스탠바이 전압 5V하고 파워 전압 5V 항상 나온다 그랬죠. 그 문제는 파워에 AC 220V를 계속 인가하고 있으면은 일단 CR203의 배터리라는 게 사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전기 절약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AC 220V를 컴퓨터에서 분리해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AC 코드를 여러 개 쓰기 위해서 보통 멀티탭이라는 걸 쓰는데 그 멀티탭 스위치를 전부 다 내렸을 때는 뭡니까? 파워 서플라이가 기동을 안 하다 보니까 스탠바이 전압이 나오질 않는단 말이죠. 스탠바이 5V 전압이 나온다는 문제가 아닌데 그럴 경우 우리가 사용자가 그 바이오스 셋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트 시퀀스, 부트는 뭐 CD롬으로 할 것이냐, 하드 베이스에서 할 것이냐, 또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쓸 거냐 말 거냐, 즉 이네이블 할 거냐, 디세이블 할 거냐, 이런 어떤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다 세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을 하면 그 저장하는 게 바이오스 즉 SPI 플래시 롬에 있는 폼웨어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사우스 브리지 칩 안에 그 RTC NVRAM에 우리가 사용자가 세팅해 놓은 값이 거기에 저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CMOS라는 그 반도체는 뭐냐면 휘발성 메모리다. 휘발성.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인가 안 되면은 우리가 저장한 내용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부팅할 때 바이오스 그 펌웨어 루틴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 체크할 때 우리가 그 CMOS에서 정한 거, 즉 RTC NVRAM, CMOS에 저장해 놓은 값과 이런 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바이오스 셋업을 잡으십시오 하고 F1키나 델키로 잡으십시오 이렇게 계속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즉 윈도우 진입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AC 220V를 인가하지 않은 경우 우리가
바이오 셋업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저장 값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CMOS라는 그런 그 반도체는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여기 CR203이라는 배터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이게 없으면 뭡니까? 부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부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꾸 셋업을 잡십시오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윈도우로 진입이 안 되는 게 문제죠. 또 일반 메이커 PC는 아예 이 전지가 없는 경우, 전지가 없거나 어떤 그 전지에 전압이 미달됐을 경우는 아예 전원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수하게 좀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우리가 AC 220V가 인가가 됐을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보라색 케이블을 통해서 쭉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레귤레터로 이 전기가 들어가겠죠. 여기서 DC 5V를 3.3V 다운해서 부팅 및 CMOS에 여기 전달이 된단 말이죠. 전달이. 그런데 우리가 220V를 아예 코드를 빼버렸다 그러면 뭡니까? 스탠바이 전압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CMOS 램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값이 얘는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얘가 뭡니까? 지워지는 현상이 난다. 그래서 이 스탠바이 전압이 공급 안 됐을 때 레귤레터 동작이 안 되다 보니까 뭡니까? 바로 여기 CR203의 배터리가 바로 여기 CMOS 램에 RTC NV 램에다가 전원을 공급해서 항상 바이오 셋업에서 우리가 설정한 값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이 CR203의 배터리 목적이다. 그러면은 AC 220V도 계속 인가가 되고 여기도 지금 배터리가 지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스위칭 다이오드가 하나 있는데 스위칭 다이오드가 레귤레이터에서 가는 건 3.3V고 여기 CR203에 봐 3.0V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레귤레이터에서 가는 전위차가 높기 때문에 얘는 캔슬이 되고 3.3V로 공급해서 계속 부팅회로와 CMOS에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키가 뭐냐면 여기 이제 스위칭 다이오드가 듀얼로 되어 있죠. 듀얼로 이렇게 듀얼로 되어 있는 다이오드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 요걸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CMOS로 고장 점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한 여는 그 강의 전에 많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자, CMOS에서 많이 고장나는 부분이 보통 보면 이제 그 CMOS CR203의 배터리 요게 방전, 그 다음에 이제 요 CMOS 배터리 소켓 또는 그 전원 공급 회로 중에서 레귤레이터 전원 받는 쪽에 레귤레이터, 그 다음에 스위칭 해주는 스위칭 다이오드, 요것들이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CMOS 배터리 종류, 수은전지는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우스 브리지 칩에 내장된 CMOS 램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CMOS 램에 저장된 정보를 지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CMOS 클리어 단자가 메인보드 CMOS 회로에 존재하며 CMOS 클리어 단자도 2핀 단자 또는 3핀 단자 또는 핀이 존재하지 않고 회로만 존재하는 제품이 있으며 CMOS 램에 저장된 정보를 지우기 위해서는 AC 220V 전원이 ATX 파워에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2핀 CMOS 클리어 단자의 경우 CMOS 클리어 점퍼를 삽입하며 3핀인 경우 2번과 3번 핀에 CMOS 클리어 점퍼를 삽입하며 CMOS 클리어 단자가 없는 경우 핀셋을 이용하여 회로에 쇼트시키면 된다. 그리고 CMOS 배터리는 현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은전지 배터리는 다양하게 존재하며 수은전지 배터리 품번에 따라 각각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데 PC에 사용되는 CMOS 배터리는 방전 시 반드시 CR203의 품번이 배터리로 교체해야 한다. 양품 CR203의 배터리 전압은 DC 3.3V이다. 방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교체하는 사람들이 초보자도 많습니다.
물론 교체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시모스 회로에 어떤 다이오드가 스위칭 다이오드가 죽는다든가 아니면 저항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뭐 컨덴서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불량 요인으로 인해서 CR203의 배터리를 갈더라도 시모스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보존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방전됐을 경우 여러분들이 어떤 오프라인 상점에 가서 구할 때 초보자는 아무거나 막 교체하시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컴퓨터 즉 PC나 노트북에 사용되는 것들은 여기 지금 품번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CR203이라는 배터리를 반드시 써야 된다. 요것이 컴퓨터용 배터리거든요. 여기 보면 많아요. CR24301이라든가 2450 여기 조그만 이런 전지들이 많은데 다 용도별에 어떤 용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되고 혹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초보자가 계시다 그러면은 수은전지 아무거나 맞는 것 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컴퓨터를 만진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 CR203의 배터리를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교체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양품 같은 경우는 디지털 테스터기 DC 모드로 재면은 3.3V가 나와요. 근데 이 수은전지도 새 거래도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약간의 방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메인보드에서 요구하는 CR203의 배터리는 보통 2.5V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거죠. 물론 어떤 메인보드에 따라서 설계자의 어떤 설계에 따라서 약간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2.5V 이하가 내려가면 CR203이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우스 브리지 내에 있는 RTCM, 시모스에 저장된 내용을 유지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상적인 새 CR203의 배터리는 DC 3.3V를 유지한다 하는 것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수리하는 사람들이 좀 당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시모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우는 환경이 좀 필요할 경우도 있어요. 지울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배터리만 제거로 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CR203의 배터리를 제거를 하고 여기 시모스 클리어 단자에다가 점퍼를 끼웠을 때 또는 점퍼를 옮겼을 때 시모스 안에 저장된 내용을 우리가 수작업으로 지울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모스 점퍼를 보면요. 이 핀이 2핀으로 구성된 게 있고 이렇게 3핀으로 구성된 게 있고 더욱더 초보자들 당황하는 게 이 핀을 아무리 찾아도 없다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핀이 솔더링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회로만 딱 나와 있고 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시모스 클리어라는 요런 마킹이 돼 있어요. 솔더 마스크, 흰색 솔더 마스크 잉크로 이렇게 어떤 표식이 돼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데 보통 CR203의 배터리 요 주변에 있으니까 잘 찾으면 요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요게 지금 이 점퍼 캡이 꽂아지지 않을 때가 우리가 노말이다 이거지. 노말. 클리어가 아니죠. 노말 단계고 여기 3핀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친절하게 여기 마킹이 좀 되어 있어요. 요게 1번, 2번, 3번이라면 1번, 2번이 노말이라는 얘기죠. 예. 전원이 시모스에 공급되는 그런 어떤 점퍼고 2번, 3번으로 점퍼를 여기다 옮긴다면 뭡니까? 클리어예요. 즉 3번은 뭡니까? 접지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2단자하고 2번하고 3번하고 뭡니까? 이 전지 전압이 이 접지를 흐르다 보니까 얘는 0V 전위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뭐냐? 0V 전위는 시모스에 전기를 공급을 안 한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특히 초보자들이 이제 수리하면서 잘못 이거 점퍼를 껴가지고 이거 1번, 2번에다 꽂아놔야 되는데 이걸 여기다 꽂는다든가 아니면 점퍼를 꽂은 상황에서 부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주의해야 된다. 시모스에 있는 내용이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수리할 때 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시모스 내용을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모스 클리어라는 점퍼가 존재를 한다. 그럼 이런 건 어떡하냐? 지금 이 리드가 이렇게 솔더링 안 돼 있죠? 이런 것은 이제 핀셋 있잖아요. 핀셋을 양쪽에다가 드라이버로 되든가 양쪽에 핀셋을 여기다가 이렇게 쇼트를 시켰을 때 우리가 이제 리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방전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간혹 전화가 오시는 분이 있어요.
시머스 클리어 단자가 늘상 봐왔던 게 2핀, 3핀만 봐오다가 이 솔더링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메인보드가 이렇게 존재를 안 하냐고 문의가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글쎄 왜 이렇게 해놓는지는 모르겠어요. 원가 요 리드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제거를 함으로써 원가를 줄이기 위한 건지 아니면은 뭐 수리를 못하게 그건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은 마킹을 보고 찾아야 된다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염두에 좀 두고 하셔야 될 겁니다. 배터리는 뭐다? 반드시 CR203의 배터리를 써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모스 램은 휘발성 메모리로서 항상 전원이 공급되어 있어야 시모스 램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보존할 수가 있다. AC 220V가 ATX 파워에 인가될 경우 스탠바이 DC5V가 LDO 레귤레이터로 공급되어 DC 3.3V로 변환 후 시모스 램의 전원이 공급되어 시모스 램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보존하지만 AC 220V 전원을 ATX 파워에서 제거할 경우 ATX 파워로부터 스탠바이 DC5V가 메인보드에 인가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때는 메인보드 시모스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CR2032 배터리로부터 시모스 회로 및 부팅 회로에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동작 대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CR2032 배터리가 메인보드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품으로 오래 사용하다 보면 방전되어 시모스 램에 공급되는 전원 미달로 인해 시모스 램의 정보가 삭제되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이럴 경우 부팅 시 시모스 셋업으로 진입하여 재설정하여야 정상적인 윈도우 부팅이 이루어진다. CR2032 배터리는 항상 DC 3V 이상을 유지하여야 정상 부팅이 가능하다. 시모스 배터리 불량 유형으로는 방전, CR2032, 배터리 소켓 파손, CR2032, 배터리 소켓 냉납, 시모스, 클리어 점퍼 불량 등이 있다. 시모스 배터리 전압 및 시모스 클리어 단자 전압 측정 방법은 디지털 테스터기를 DC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접지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CR2032 배터리 플러스 극에 접속 시 3V 이상 전압이 측정되면 정상이며 흑색 프로브를 접지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시모스 클리어 단자 노멀 핀에 접속 시 3V 이상 전압이 측정되면 정상이며 시모스 점퍼 캡을 시모스 클리어 단자 2번 및 3번 핀에 삽입 후 흑색 프로브를 접지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시모스 점퍼에 접속 시 0V 전압이 측정되면 정상이다. 자, 요것이 이제 시모스 배터리 전압 및 시모스 클리어 단자 전압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모스 부팅회로에 공급되는 전원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레귤레이터, 즉 AC 220V를 파워에 인가했을 경우는 항상 스탠바이 5V가 나오기 때문에 그 스탠바이 5V 전압을 가지고 레귤레이터에서 전압을 DC 3.3V로 다운해서 공급하는 전원 라인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뭐냐? 하나는 배터리로부터 CR203이 배터리로부터 공급되는 3.0V 이상의 어떤 그 배터리 전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빨간 선은 뭐냐면, 빨간 선은 우리가 파워로부터 공급되는 전압이 레귤레이터로 들어가서 이렇게 부팅 회로에 공급이 된, 부팅 회로면 시모스 회로 공급된다는 루틴이고요. 파란 선은 뭐냐면, 얘가 공급이 끊겼을 때 배터리 전압으로다가 우리가 그 시모스나 부팅 회로 공급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AC 220V가 계속 그 ATX 파워에 인가돼서
스탠바이 전압이 계속 우리가 컴퓨터 사용을 안 하더라도 스탠바이 전압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PCS는 ATX 파워의 우리가 동작 원리는 스탠바이 방식이다. 즉 AC 220V만 꽂으면 스탠바이 5V하고 파워 원자는 5V만 나온다. 그래서 스탠바이 5V를 가지고 우리가 대기 전압으로 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걸 아예 공급이 안 되게 220V AC 코드를 빼버린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쭉 쓰는 멀티탭이 있어요. 멀티탭 전원 스위치를 아예 꺼놓는다면 결론적으로 ATX 파워에 220V가 인가 안 되니까 스탠바이 전압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가 바로 문제라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 요게 지금 CMOS라는 그 휘발성 메모리에 우리가 저장해 놓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CR2032 배터리가 존재 안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스탠바이 전압이 레귤레이터에 가해지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휘발성 메모리다 보니까 전원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보가 다 날라버리겠죠. 날라가 버린단 말이죠. 하지만 CR2032 배터리가 있을 때는 얘가 죽더라도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 CMOS에 저장된 CMOS 셋업에서 우리가 저장해놓은 그런 정보들이 보존 유지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빼놓는 이유는 보통 가정에서 보면 주부들이 전기 아낀다고 멀티탭의 코드를 다 이렇게 꺼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멀티탭이 없다 그러면 벽 콘센트에서 220V 이 AC 코드를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파워는 동작을 안 하다 보니까 스탠바이 전압이 안 나온다. 그랬을 때는 이 CR2032 배터리가 잽싸게 공급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 CMOS에 저장된 내용들을 보존 유지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회로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특히 이제 레귤레이터라든가 여기 이제 이런 스위칭 그 다이오드가 고장 났을 때는 이 배터리가 뭐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회로 우리가 고장 점검을 그래서 해나가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예. 자, 그래서 이제 CMOS에서 고장이 제일 많은 부분이 이제 보통 배터리 뱅전, 배터리하고 CR2032 배터리의 방전.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 마이너스 극하고 여기 닿는 요 부분이 있어요. 요것이 우리가 탄성을 유지하는데 이 탄성을 잃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제대로도 전압이 테스터는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얘를 좀 앞으로 좀 끌어당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또 하나 뭡니까? CMOS 클리어 점퍼가 얘가 손상이 돼서 여기 손상이 돼서 접점 불량이 되는 거죠. 요 지금 우리 단자는 금도금이 되는데 요즘 금도금을 얇게 하는지 몰라도 요 점퍼 불량도 여기 많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3핀으로 이루어진 거를 가정한다면 1번, 2번 요것이 노말이죠. 2번, 3번이 클리어고 1번과 2번 단자에 캡이 꽂아져 있는데 요 단자 접촉 불량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전원이 공급 안 되는 현상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불량도 많고 또 하나 뭡니까? CR2032 배터리에 되어 보면은 이 IND 타입이죠, 이가. 예? PCB 홀에 이 리드를 삽입해 여기다 솔더링이 되어 있는데 이 솔더링 보면 냉납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수리하다 보면은 왕왕 발견합니다. 전압이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러지? 이 배터리의 전압은 정상이란 말이죠. 뒤에 가만히 보니까 여기 지금 홀에 솔더링 되어 있는 이 리드에 여기 냉납 이 루페로 보면 이게 냉납이 나옵니다. 이게 냉납이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간혹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CMOS에 있는 내용이 자꾸 지워진다. F1 델키를 눌러 나왔을 때는 우리가 먼저 배터리 전압부터 재야 돼요. 디지털 테스터기 DC 모드로 놓고요. 일단은 뭐 이런 부분이 접지죠. 이런 부분이 이 접지가 되고 적색 프로브를 이 지금 CR2032 배터리 보면 이 플러스라고 표시가 딱 돼 있습니다. 여기에 됐을 때 아주 이상적인 전압은 3.0V 이상이 되면 좋은데 메인보드에 따라서 2.5V 이상을 유지해도 관계가 없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래요. 그 보드마다 틀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것은 3.0V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전압이 어쨌든 간에 메인보드 특성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뭐 2.5V 밑으로 내려가 있다 그러면 아예 교체하는 게 좋고, 더 좋은 것은 쇠 배터리, CR203의 배터리에다 교체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2핀 단자죠. 2핀 단자는 뭡니까? 1번, 2번이 캡이 안 씌워졌을 때는 우리가 노말, 전기가 공급되는 단계고, 캡을 씌웠을 때는 뭡니까? 2번 단자는 결론적으로 접지가 돼 있다. 캡을 씌웠을 경우는 뭡니까? 배터리 전압이 그라운드로 흐르다 보니까 이 0V 전위를 가져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캡이 안 씌워진 단계니까 당연히 전압이 나와야 되겠죠. 배터리 전압을 냈을 때 2.9V인데 여기 단자에 되니까 2.8V가 나왔네. 약간의 전압강은 있습니다. 저항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압강화가 좀 일어나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점퍼를 삽입했어요. 2핀 단자는 뭡니까? 점퍼를 1번과 2번에 꽂았을 때는 클리어죠. 클리어로 되니까 결론적으로 2번 단자가 접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3.3V가 이렇게 흘러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0V가 측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은 수리하다 보면 이렇게 딴 데서 온 거 보도해 보면은 이 점퍼가 여기 꽂아져 있는 경우, 이 2핀 단자는 꽂아져 있으면 뭐라 했습니까? 클리어죠, 클리어. 그 자꾸 셋업을 잡으러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재봐야 돼요. 뭐 2핀 단자는 당연히 우리가 뭐 꽂았을 때는 뭐 노말, 캡을 씌워졌을 때는 우리가 클리어니까 알겠지만 3핀 단자가 들어와 있다. 3핀 단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1번, 2번이 우리가 이제 노말이고 2번, 3번이 클리어예요. 근데 2번, 3번인데 클리어를 시키기 위해서 꽂아놓고 타 업체에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테스트하기 전에 당연히 3번이 이게 우리가 그라운드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0V가 나와야죠. 아, 이게 클리어 점퍼에 꽂아져 있구나 하고 이제 요거를 바꿔서 1번, 2번에다 캡을 씌워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모스 회로에 대해서 정확한 회로 해석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점퍼가 뭐 하는 역할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모스 회로 공급할 때 내용을 알았으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점퍼가 지금 어떻게 꽂아져 있는지 우리가 디지털 테스터로 재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노말이냐 클리어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반드시 이거 측정할 때는 뭡니까? 전원을 AC 220V 인가한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미인가 상태에서 우리가 양보 판별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시모스 클리어 점퍼 또는 CR203의 배터리에 어떤 냉락, 어떤 소켓 접점에 대한 어떤 탄성을 잃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점퍼, 시모스 클리어 점퍼의 어떤 접촉 불량, 이런 것들도 의외로 많아요.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요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단자가 안으로 혀가지고 이게 접촉 불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는 요 단자를 갖다가 안으로 혀 있으면은, 어떤 롱로즈 폴라이어를 이렇게 바로 펴가지고, 어떤 캡을 꽂았을 때 꽉 끼는 듯한 어떤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수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외로 또 많은 분량이 뭐냐면은, 이 지금 레귤레터 전원하고 우리가, 시모스에 공급되는 전원은 이 레귤레터 전원하고 배터리 전원 두 가지가 온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는 어디로 들어간다 했죠? 여기 지금, 여기 스위칭 다이오드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로 연결되고, 하나는 여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지금 스위칭 다이오드도 쇼트, 불량이 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스위칭 다이오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어떻게 양부 판별하는지. 요것도 전원 미인가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되겠죠. 다이오드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하여 만든 반도체로 한쪽 방향인 정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는 성질을 이용한 반도체이다. 다이오드의 재료는 실리콘 또는 게르마늄을 사용하며 다이오드의 용도로는 전원장치에서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꾸는 정류기로서의 용도와 전류의 온오프 제어를 하는 스위칭 용도로 사용하며 P형 반도체 방향이 플러스 극인 애노드 단자이며 N형 반도체 방향이 마이너스 극인
캐소우드 단자이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하면 접합 부분에 공핍층이 형성되는데, 공핍층은 전공이나 전자와 같은 캐리어가 없는 절연 영역이며, 절연 영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전압이 필요한데, 이 전압을 턴온 전압이라 한다. 실리콘 재질로 구성된 다이오드의 턴온 전압은 0.6V 이상이며, 게르마늄 재질로 구성된 다이오드의 턴온 전압은 0.3V 이상 전압을 인가해 주어야 애노우드에서 캐소우드로 전류가 흐른다. 실리콘 재질의 다이오드에 전원을 인가하면 전류가 흐르고, 전원을 오프하면 전류가 역방향으로 흐르는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 즉 역회복 시간이 발생하여 스위칭 속도가 저하되나, 게르마늄 재질의 다이오드에 전원을 인가하면 전류가 흐르고, 전원을 오프하면 전류가 역방향으로 흐르는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 즉 역회복 시간이 발생 안 되어 스위칭 속도가 빠르다. 그러므로 고속의 스위칭을 요구하는 회로에서는 게르마늄 재질의 쇼트키 다이오드를 많이 사용한다. 다이오드의 불량 유형으로는 전소, 쇼트, 열화, 냉납 등이 있으며, 다이오드의 양부 측정 계측기로는 주로 디지털 멀티테스터기를 사용하며, 3단자, 쇼트키 스위칭 다이오드의 양부 측정 방법으로는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 설정하고, 3번 핀인 캐소우드 단자에 흑색 프로브를 접속하고, 1번 핀인 애노우드 단자에 적색 프로브 접속 시 정방향 바이어스로 0.3V 전압이 측정되면 정상이며, 3번 핀인 캐소우드에 적색 프로브를 접속하고 1번 핀인 애노우드 단자에 흑색 프로브를 접속 시 역방향 바이어스로 전압이 측정 안 되면 정상이다. 역방향 또는 정방향 측정 시 0V가 측정되면 쇼트로 불량이며 양품 다이오드로 교체해주면 된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기전자 기초 시간에도 이 다이오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리콘 다이오드를 쓰지 않고 보통 이제 게르마늄 재질의 쇼트키 다이오드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 특성 곡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초 전기전자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이제 실리콘 다이오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SMPS는 이제 브리지 다이오드 같은 게 실리콘 재질인데, 걔는 우리가 온오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온타임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가 오프하면 역방향으로 약간 흐르는 이런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 즉 역회복 시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스위칭 속도가 늦다. 근데 게르마늄 재질은 어떻습니까? 스위칭 온 했을 때는 흐르다가 오프하면은 멈췄다가 다시 온 하면은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을 없이 다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요런, 즉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스위칭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게르마늄 재질로 만든 이제 쇼트키 다이오드는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을 제거를 해서 만든 것이 쇼트키 다이오드다. 그러면 스위칭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턴온 전압, 전기를 흐르게 되는 시점을 우리가 턴온이라고 얘기하는데, 턴온 전압은 이제 실리콘 재질은 0.6V,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게르마늄 재질은 0.3V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메인보드나 이제 쓰는 것은 거의 쇼트키, 게르마늄 재질의 쇼트키 다이오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부 판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디지털 테스터에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즉 애노드와 캐소드 됐을 때, 왜냐하면 다이오드는 한 방향, 정방향으로 밖에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애노드가 우리가 적색 리드봉을 대야 되고, 캐소드 단자에 우리가 흑색 리드봉을 댔을 때 0.3V의 전압 강화를 가져가면 얘는 정상이다 이 얘기죠. 얘는 실장 상태에서도 측정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0V가 나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뭡니까? 쇼트겠죠, 쇼트. 애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0V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다이오드의 성질을 잃어버린, 즉
철선으로 동작해 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죠. 다이오드 기능을 상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메인보드에 쓴 지금 다이오드는 쇼트키 다이오드예요. 여기 보시면은 S.S43으로 되어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크기가 작은 우리가 전자소자는 이 풀마킹을 할 수가 없잖아요. 레이저 각인할 때 풀마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식으로 적어놨는데 이거 풀네임을 찾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공식 카페에 올려놨는데 SMD 코드북을 통해서 얘 풀네임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SMD 코드북에도 안 나타나는 것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에 우리 초보 그 수리 입문하시는 분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비슷한 걸 갖다 낀다고 해도 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에 제안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이 보드가 지금 G31M-S라는 보드인데 여기에 보드뷰를 구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 공식 카페에 보드뷰 UT를 갖다 올려드렸을 거예요. 걔를 통해서 이 회로를 보면 거기다 마우스 컷을 갖다 대면은 얘는 쇼트키 다이오드하고 플레임이 나옵니다. 이 플레임이 뭐냐면 BAS40CW라는 그 소자예요. 그 쇼트키 다이오드인데 얘의 어떤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이렇게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드뷰를 통해서 보드뷰를 뭐 전부 다 올라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글링해서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구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자 모양들이 FET나 TR이나 다이오드나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 마킹에 보면 D로 돼 있죠, 마킹이. 근데 이제 초보자들 이런 거 보질 않아요. 그래서 막 이게 TR인지 하고 갈아 끼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면 뭡니까? 소자의 어떤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동작을 안 하겠죠. 또는 어떤 그 쇼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드뷰를 구한다든가, 아니면은 SMD 코드북에서 찾고 없으면은 이제 보드뷰를 통해서 이 소자가 어떤 건지 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스터디 하는 사람들은 이 보드뷰가 있는 메인보드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반 회로도를 회로도가 올라온 것도 있고 안 올라온 것도 있지만 그런 것 갖고는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쇼트키 다이오드, 우리가 이제 3단자로 이루어진 거죠. 듀얼 쇼트키 다이오드는 어떻게 양보 판별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C 220V가 ATX 파워에 미인가 상태에서는 스탠바이 DC 5V 전압이 출력이 안 되어 레귤레이터 전원은 시모스 회로에 공급되지 않으므로 이때는 시모스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시모스 배터리 전원이 스위칭 다이오드 2번 단자인 애노우드와 3번 단자인 캐소우드를 거쳐 시모스 회로에 공급된다. 전압 측정 방법은 디지털 테스터기 DC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접지에 접속한 후 적색 프로브를 시모스용 CR2032 배터리 플러스 극에 접속 시 DC 3V 이상이 측정되면 정상이며 적색 프로브를 스위칭 다이오드 2번 핀인 애노우드에 접속 시 DC 3V 이상이 측정되면 정상이며 적색 프로브를 3번 핀인 캐소우드에 접속 시 다이오드의 약간의 전압 강화에 의해 DC 2.8V 이상이 측정되면 정상이다. 2핀 시모스 클리어 단자에 한 단자는 노멀 단자인 1번 핀으로 시모스 배터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한 단자는 클리어 단자인 2번 핀으로 접지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적색 프로브를 노멀 단자인 1번 핀에 접속 시 DC 3V 이상이 측정되면 정상이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쇼트키 다이오드, 스위칭 다이오드의 우리가 이제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전원이 이제 220V 전원을 꽂았을 때는 스탠바이 전원이 들어와서 5V를 3.3V 다운해서 스위칭 다이오드의 2번 단자를 거쳐서 3번 단자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또 배터리 전압은 뭡니까? 3V 전압이 스위칭 다이오드 1번 에노드 단자를 거쳐서 3번 캐소드를 거쳐 공급되는데, 양쪽 전압이 다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220V가 인가되고 있을 상황에서는 두 개가 다 공급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3.3V가 인가되고, 하나는 이 R196이라는 저항을 통해서 약간의 전압 강화가 됩니다. 그럼 항상 뭡니까? 레귤레이터의 전원과 CMOS 배터리 전압이 있는데, 항상 레귤레이터 전압이 높다는 거죠. 예. 이 220V가 인가됐을 경우. 그랬을 경우는 여기 3.3V가 공급되고, 여기는 배터리 전압이 3.0V가 공급되니까, 결론적으로 레귤레이터의 전위가 높다 보니까 얘는 캔슬되고 얘를 통해서 공급되고 얘는 중단이 되는 거죠. 이런 원리입니다. 근데 220V를 코드로 아예 빼버렸어요. 그러면 ATX 파워로부터 스탠바이가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때는 일로 들어가지 않고 얘가 이 전원만 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CMOS에 우리가 설정된 그 설정값이 유지되는 과정을 여기서 갖고 가는 거죠. 이렇게. 요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 스위칭 다이오드의 이 듀얼이잖아요. 이게 다이오드의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여기는 한쪽은 레귤레이터의 전압이 들어오는 거고, 한쪽은 CMOS 배터리 전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측정 방법을 보면 배터리 전압을 쟀을 때는 우리가 이건 이제 방전이 좀 된 거죠. 2.7V가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막바로 이제 이쪽이 지금 뭡니까? 이 CMOS 배터리 전압으로 다이오드에 우리가 에노드로 인가되는 전압이죠. 여기를 쟀을 때 이 전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왜 전압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럼 배터리 그 회로에서 보면 이 저항이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회로를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이오드 쪽에 우리가 그 출력 전압을 재면 약간의 다이오드의 내부의 어떤 그 전압 강에서 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 이겠죠. 예. 그래서 여기 재보면은 2.5V가 이렇게 줘야 된다. 그 다음에 CMOS 클리어 단자 전압,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지금 점퍼 캡이 뒤집어 씌워 있지 않죠. 여기가 하나가 노멀이고 하나가 접지되어 있다고 그랬죠. 캡을 씌우면은 뭡니까? 클리어죠. 그러니까 이 노멀 상태에서 1번 핀에 됐을 때는 당연히 배터리 전압이 나와줘야 되겠죠. 당연히 배터리 전압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포 캡을 씌웠다. 그럼 뭡니까? 점포 캡을 씌웠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씌웠다는 얘기는 저 배터리 전압이 이리 들어와서 그라운드를 누르기 때문에 얘는 영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0V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CMOS에 지금 자꾸 문제가 생긴다. CMOS에 어떤 그 부팅할 때 자꾸 셋업을 작업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단계를 해서 재봐야 돼요. 이 지금 여기 지금 그 레귤레이터가 손상이 됐는지, 전압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양보 측정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회로를 그 부팅 회로 있잖아요. 부팅 회로, 베이직 회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회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제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가되는 전압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C 220V가 ATX 파워의 인가 상태에서 스탠바이 DC 5V는 LDO 레귤레이터를 거쳐 DC 3.3V로 변환되어 스위칭 다이오드 1번 단자인 에노드로 공급되며, 또한 CMOS 배터리 전원도 스위칭 다이오드 2번 단자인 에노드에 동시에 공급되는데, 그러나 CMOS 배터리로부터 공급되는 전압보다 레귤레이터로부터 공급되는 전압이 높기 때문에 레귤레이터 전압으로 전환되어 스위칭 다이오드 에노드와 캐소드를 거쳐 CMOS 회로로 공급된다. 전압 측정 방법은 디지털 테스터기 DC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접지에 접속한 후
적색 프로브를 레귤레이터 전원에 연결된 스위칭 다이오드 1번 핀인 애노드에 접속 시 DC 3.3V 이상이 측정되고 시모스 배터리 전원에 연결된 스위칭 다이오드 2번 핀인 애노드에 접속 시 DC 3V 이상이 측정되면 정상이다. 적색 프로브를 레귤레이터 전원인 스위칭 다이오드 3번 핀인 캐소드에 접속 시 다이오드의 약간의 전압 강화에 의해 DC 3V 이상이 측정되면 정상이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레귤레이터 전원 쪽에 공급되는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회로 하나는 레귤레이터 전원이고 하나는 배터리 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20V를 인가한 상태에서 우리가 레귤레이터 쪽에서 오는 전원을 한쪽은 여기서 보면 이 스위칭 다이오드가 하나는 이제 레귤레이터의 입력 전원, 한 단자는 배터리 입력 전원 1 들어온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한쪽은 레귤레이터 전원 1번 쪽에 1번 단자를 재면 당연히 레귤레이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오기 때문에 스탠바이 5V를 받아서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아웃풋 단자 3번으로다가 우리가 레귤레이터에서 출력이 나와서 3.3V가 나와서 1 들어가잖아요. 1번 단자로. 1번 단자를 재면 당연히 3.3V 이상이 나오겠죠. 당연히. 뭐 배터리는 당연히 배터리 전원에 스위칭으로 들어가는 거, 이 배터리 전압은 한쪽 단자는 배터리 전원이니까 재면 2.7V, 얘가 지금 방전돼서 2.7V 정도 나오는데 그 전압이 나오겠죠, 이쪽은. 그러면 레귤레이터 전원에서 여기 지금 3.4V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캐소드 이 출력 전원은 어떻게 되냐? 여기 다이오드는 내부에 전압 강화가 좀 생겨요. 그래서 여기 3.2V가 출력되면 정상이라는 얘기죠, 전원이. 이해하셨죠, 이거요? 그러니까 항상 전원이 한쪽은 레귤레이터 전원이 들어가고 한쪽은 배터리 전원이 들어간다. 그럼 애노드를 쟀을 때는 배터리 입력 전압이 잡히는 거고 한쪽은 레귤레이터 출력 전원이 여기 잡히는 겁니다. 그럼 반대쪽에서 스위칭 다이오드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항상 애노드를 통해서 캐소드로 들어가니까 캐소드 단자는 내부 전압 강화에 의해서 좀 떨어진다. 전압이 나오면 정상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모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단 전원 공급이 돼야 되니까 제대로 되는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측정을 해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시모스에 공급되는 전원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하나는 레귤레이터로 받는 공급 전원이 있고 하나는 시모스 배터리, 즉 CR203이 배터리로부터 공급되는 전원 두 개가 있는데 이 전원은 반드시 스위칭 다이오드를 거쳐서 어떤 전원을 공급받을 것인가, 즉 AC 220V가 항상 인가되어 있을 때는 레귤레이터 전원이 높기 때문에 배터리 전원은 캔슬이 되면서 레귤레이터 전원 공급되고 AC 220V가 제거가 됐을 때는 우리가 파워가 동작을 안 하다 보니까 스탠바이 전압이 동작이 안 한다. 스탠바이 전압이 동작 안 한다는 얘기는 레귤레이터에 전원이 공급 안 된다. 그러면 레귤레이터는 동작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CR203이 배터리로부터 전원이 공급돼서 즉 시모스 부팅 회로가 동작 대기 상태로 갈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영상으로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CR203의 배터리 양품 새 거를 여러분들이 뭐 다이소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때 쟀을 때는 얼마나 나온다? 양품 3.3V가 나옵니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품을 구입해서 오래 놔두면은 우리가 방전이 좀 돼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배터리 전압을 재보는 겁니다. 배터리 전압 재니까 3.0V가 나왔죠? 이것도 지금 방전이 약간 좀 된 상황이에요. 자, 노말 단자 있어요, 노말. 그죠? 노말 단자 됐을 때는 얘는 당연히 전압이 나와야 되겠죠? 클리어 단자는 0V가 나와야지. 이 클리어는 그라운드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2핀 단자, 2핀의 점퍼를 뺐을 때는 노말, 점퍼를 꽂았을 때는 클리어니까 당연히 점퍼를 꽂고 재면은 얘가 1번과 2번이 쇼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번 그라운드와 연결되어 있다. 재면 그냥 0V 전압 강화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모스 배터리 전압하고 노말과 클리어 단자를 한번 측정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뭐예요? 스위칭 다이오드 양부 판별하는 거죠. 스위칭 다이오드 양부 판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이오드가 항상 이게 애노드와 캐소드가 있죠. 항상 정방향만 흐르는 거예요. 애노드에서 캐소드로 흐르지 캐소드에서 애노드를 흐를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애노드에다가는 적색 프로브를 대고 캐소드에다는 우리가 흑색 프로브를 냈을 때 당연히 전압이 0.3V 전압이 나와야 되겠죠. 이 다이오드는 무슨 다이오드였다? 쇼트기 다이오드죠. 쇼트기 다이오드의 턴온 전압은 0.3V다. 게리마늄 재질의 쇼트기 다이오드는 턴온 전압 0.3V. 즉 브리지 다이오드처럼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은 턴온 전압이 0.6V다.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있어야 측정이 가능하겠죠. 자, 역방향으로 했을 때 당연히 나오지는 않아야 되겠죠. 다이오드 특성이 정방향으로만 통하지 역방향으로 안 통하다. 만약에 정방향에서 0V가 나왔다. 0V가. 그건 뭐겠습니까? 쇼트죠. 다이오드 기능을 상실한, 즉 구리선으로 동작을 했다. 그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우리가 AC 220V를 미인과 상대해서 CMOS 전압을 측정하게 되면 한쪽은 220V를 미인가했기 때문에 레귤레이터에 공급되는 전원은 안 나올 것이고, 이때는 배터리 전압만 나오겠죠. 이게 배터리 전압만 나오네요. 자, 우리가 한쪽은 이제 배터리 전압이니까 내부의 전압 강하게 해서 좀 떨어지니까 나오겠죠. 자, 220V를 인가합니다. 인가를 했을 경우는 두 가지 전압이 공급되겠죠. 하나는 레귤레이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 하나는 CMOS 배터리부터 공급되는 전원이겠죠. 자, 한쪽은 이제 뭡니까? 레귤레이터로 하나가 이 애노드로 들어가겠죠. 당연히 3.3V 이상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한쪽은 뭡니까? 배터리 전압이죠. 당연히 2.7V 이상이 나오겠죠. 지금 배터리 전압이 2.7V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캐소드를 댔을 때는 AC 220V를 인가한 상황이니까 레귤레이터 전원도 공급되고 CR204의 배터리 전압은 공급되는데, 항상 레귤레이터 전환이 높은 220V가 인가된 상황에서는 레귤레이터 전환이 높다 보니까, 즉 CMOS 공급되는 전원은 캔슬되고 당연히 레귤레이터로 공급되는 나오기 때문에 여기 3.2V가 나오는 겁니다. 내부 전압 강에서 220V 전원 인가했을 때예요. 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레귤레이터 지금 우리가 그 CMOS 클리어를 할 때 이 솔더링 되어 있는 핀이 솔더링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솔더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보자들이 CMOS 점퍼 단자가 없다고 그러시는 분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 여기 보면은 CLRMOS, 즉 클리어 CMOS라는 얘기죠. 이 단자에다가 우리가 핀셋을 이용해서 쇼트를 시키면은 클리어가 되겠죠. 요 클리어 시킬 때 가능한 여러분 이 전지를 좀 빼고, 전지를 빼버리고 잔류전기까지 다 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클리어 시킬 때 어떤 사람은 그냥 꽂아 있는 상황에서 이걸 클리어 시키는데, 좀 권장 사항은 CR2032를 그 소켓에서 제거한 상황에서 이렇게 클리어 시키는 게 좀 완벽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클리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리어 단자가 솔더링 안 돼 있다고 해서 당황하는 경우는 없겠죠. 이거 거의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잘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고장 점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